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식.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대표님께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말씀하셨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그리고 본인 장관 시키시는 보실 때 보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방송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정도 앞둔 지금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 지지 발언으로 벌써부터 선거 캠프를 방불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교회인데요. 어젯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온 양윤경 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 기자, 이 정치적으로 정말 지극히 편향된 그런 모습들 어제 방송되는 거 보면서 참 놀라웠는데 직접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는 사실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일부 목사들이 좀 도를 넘는 선거법 위반 언행을 계속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그런 발언을 자주 한다라고 제보가 들어온 교회를 한 3-4곳을 골라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저희가 제보 들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그런 내용들을 상시적으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도 어제 나왔는데 네. 50년 동안 주말 예배 빠짐없이 참석한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죠. 예, 예. 이분이 당대표 된 직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네. 또 노골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때는 교회 종교 취재하는 언론들이 주로 나왔지만 통신사들도 나오고 즉 생으로 중계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께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덕담인지 아니면은 정말 선거를 지지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지 목사님들이라고 하시면 그 교회의 대표성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님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더 먼 곳, 더 높은 곳까지 가실 때까지 진행하셔라. 또는 목사님, 황교안 장로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그런 말씀, 즉 대권에 도전하셔라. 우리는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걸 노골적으로 전혀 숨김없이 계속 말씀하셨죠. 특히 그 자리에서는 종교인 과세는 부당하다. 이것은 정부가 교회를 틀어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민원성 발언들도 노골적으로 가감없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100번 양보해서 정말 덕담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공개적인 예배 시간에도 그런 발언들을 뭐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덕담이라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그 전광훈 한기총 회장을 찾아갔을 때 자신은 덕담 수준으로 한 말이다라고 하셨지만 덕담이라면 본인 황교안 대표 앞에서만 했으면 덕담일 수 있었을 테지만 예배 중에 수백 명의 신도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설교를 1시간 하신다고 치면 한 20분 정도는 그런 내용을 할애를 하시고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던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김무성 의원들에게 응원하는 멘트 또 김무성 전 경기도지사에게는 우리가 선거 유세를 돕겠다라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셨죠. 김문수. 예, 네. 예. 자, 이 일부 목사들의 이 심각한 발언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꼭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 하려고 난리야. 누가 적그리스도를 만드느냐? 문제는 대중이다. 문제는 여러분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국민들이 여러분 성경의 짐승과 같은 반
기독교적인 지도자인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반기독교적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체질을 벌이는 것이고. 정말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색적인 색깔론, 또 비난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이 멘티들이 이런 예배 중에 발언을 가지고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네. 선거법 선관위가 모든 정황을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제시한 저희가 분석을 의뢰드린 그런 예배 중 발언만 놓고 봐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난 4.3 보궐선거 때 창원의 자유한국당 성산구에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출마를 했었고 그때 이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랑 붙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그런 지역구였었죠. 거기에서 창원 세광교회 즉 강기훈 후보가 다니던 집사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실제 우리 강기훈 집사님을 뽑아달라. 예, 우리 집사님을 특히 집사님이 소속된 정당도 지지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목사가 발언했고 그것이 그 교인 한 명이 신고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그 교회가 주의 조치를 받았었던 바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기총 전광훈 목사와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이에 정치적 거래로까지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아이씨 정말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내가 장관 같은 거 하려고 내가 이런지 알아. 저 사실이라면 참 어이가 없는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황교안 대표는 당연히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서 직접 지금 아시다시피 민생 투어 중이니까 네. 당시에 저희 취재 당시에 대전에서 예, 투어 중이었는데 영상을 가지고 가서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정식으로 요청을 해라라는 말만 반복하셨고 다만 자신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 측은 뭐라고 하나요? 저는 이 예배를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들어가서 제가 직접 들은 그런 예배 중 발언이었는데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미쳤지, 정신병자지, 내가 그런 말 할 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취재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 아마 저희 방송 보셨으면 본인이 하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 목사님인데 자기가 한 말을 그것도 뭐 영상도 이렇게 자료도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재 한기총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 전광훈 목사 그동안 참 구설에 많이 오르내렸던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저희 방송 이후에 실검에도 계속 실시간 검색을 올라 계시고 오후까지 제가 있는 걸 봤는데 네. 이분이 예전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 즉 여신도들 앞에서 뭐 속옷을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은 내 신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네.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들어가 본 예배에서도 뭐 욕설도 섞어 하시고 예를 들면 뭐 미쳤다라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그냥 수시로 섞어서 하셔서 좀 신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부적절하신 거 아닌가 선거법 이전에 네.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또 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민 후보였었죠. 그 후보 때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단체로 발송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신 바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인물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그래도 대표한다는 한기총의 회장이 됐을까 참 의아한데요. 그러게요. 저희도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분이 한기총 회장이 됐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한기총 내부에서 권력투쟁 일종의 그리고 외부에서도 한기총에 대한 전광훈 목사를 넘어서 한기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기총이 이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 이 부분에서도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성에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소속된 교단이 적어도 70개가 넘고 본인들이 밝힌 것만 해도 그리고 그 교단 아래에 수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상당한 수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심각한데 이들은 이 한술 더 떠서 내년 총선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세부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각계의 교인들 이거는 지금
사명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동성 반대, 이슬람 반대,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일정하면 사명하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 이 전화번호를 정보 공유에 함께 쓰기로 되어 있다는 약정서가 있어요. 함께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명이 바로 만약에 표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1,000만 조직들이 한 휴대폰 안에서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명서에 적힌 이제 신상 뭐 전화번호 그런 거 나중에 그런 활동이나 선거운동 같은 데다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되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기총은 교회 연합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력이나 활동이나 이럴 때 훨씬 용이하죠. 자, 이 1,000만 명을 모은다는 게 좀 허황되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교회의 조직력이 실제 그 법안 위반되고 뭐 발의하고 또 그게 폐기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직접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미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특히 인권 관련 법안, 즉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관련 법안, 차별을 금지하던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발의를 하면 그것은 즉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성소수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혼인을 허락하고 동성애를 전 사회적으로 허락해주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셔서 네.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실마다 다수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전화를 하셔서 그 법안을 폐기하라고 총공격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융단 폭격을 하셔서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폐기했고요.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금의 과세를 하자. 다만 2018년 1월 작년부터 생긴 네. 퇴직금에만 과세를 하자라는 법안이 나왔을 때 그 법안에 대해서도 관련된 의원실에 취재를 해보니까 퇴직금을 이전으로 소급하지 말자라는 네. 그 주장을 교회 측에서 했고 그것에 정부와 국회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발의가 됐고 다행인지 어쨌든지 간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법제사법위에서 폐기가 됐었죠. 네. 자, 이 취재 도중에 교회 측의 과도한 제지로 우리 취재진이 다치고 뭐 일부 카메라도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당사자라서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정광훈 목사에게 취재를 요청을 했을 때 정광훈 목사가 응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제 말을 이해 못했을 때 다시 설명해달라 그리고 말리는 교인들에게 취재 좀 내버려둬라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목사는 들어가시고 저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저희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서 완력으로 영상기자와 저를 제압하고 상당 시간을 교회 안에 붙잡아 두고 네. 결국 경찰이 온 이후에야 그러고도 한 수분 뒤에 카메라를 돌려주셨는데 카메라를 던지거나 또 발로 밟아서 파손을 해서 취재자를 폐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타까웠었죠. 내용이 사실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라기보다 네. 선거법 관련인데 목사님이랑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다음 그 후속 취재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 양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